지금 당장 당신의 스마트폰을 열어 통화 목록이나 카카오톡 즐겨찾기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당신이 가장 자주 만나고 가장 자주 대화하는 5명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당신의 미래 연봉, 당신의 자산, 그리고 당신의 인생 수준은 정확히 그 5명의 평균치에서 단 10%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에이, 너무 뻔한 소리 아니야? 친구 잘 사귀라는 말은 초등학생도 알겠다. 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듣기 좋은 도덕적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생존과 직결된 잔인한 생물학적 판결입니다. 이탈리아 파르마 대학교와 하버드 의대의 연구진이 발견한 뇌의 거울, 뉴런 미러 누란즈 시스템에 따르면 당신의 뇌는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옆에 있는 사람의 뇌 상태를 와이파이처럼 복사해서 다운로드 받습니다. 즉, 당신이 아무리 이 영상을 보고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새벽에 일어나 미친 듯이 책을 읽어도 저녁에 만나는 친구가 술잔을 기울이며 사는 게 힘들다. 이번 생은 망했어. 헬조선은 답이 없어라고 한숨을 쉬는 순간 당신의 뇌는 그 패배주의와 무기력 그리고 그 친구의 뇌 속에 가득 찬 스트레스 호르몬 패턴을 그대로 복사해 당신의 신경회로에 심어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공유가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 말하면 간암 바이러스의 물리적 감염입니다. 마치 감기 환자 옆에 있으면 바이러스가 옮듯이 가난한 사고방식은 공기 중으로 전염됩니다. 오늘 저는 당신이 그토록 노력해도 인생이 바뀌지 않는 진짜 원인이 바로 당신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 때문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낱낱이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은 오늘 밤 누군가의 연락처를 차단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장담컨대 그것이 당신이 부자가 되는 첫 번째 날이 될 것입니다. 첫째, 거울 뉴런 뇌는 보는 대로 물리적으로 변한다. 1990년대 신경과학계에 혁명을 일으킨 발견이 있었습니다. 연구진이 원숭이의 뇌에 전극을 꽂고 실험을 하던 중 아주 기이한 현상을 목격합니다. 한 원숭이가 땅콩을 집어먹을 때 뇌의 운동피질 특정 부위가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숭이가 가만히 앉아서 다른 원숭이가 땅콩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는데도 마치 자기가 직접 먹는 것과 똑같은 부위의 뇌세포가 발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울 뉴런입니다. 인간의 뇌는 타인의 행동과 감정을 보는 순간 그것을 내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하품할 때 나도 모르게 따라하는 이유, 영화에서 주인공이 울면 나도 슬퍼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소름 돋는 사실이 있습니다. UCLA의 신경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신경 동기화 누럴 커플링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행동만 따라하는 게 아니라 대화하는 두 사람의 뇌파 패턴이 일치하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메커니즘이 습관과 사고방식에도 똑같이 아주 강력하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당신이 매일 만나는 친구들이 술을 마시며 상사를 욕하고 신세 한탄을 하고 야 대충 해. 부자들은 다 도둑놈들이야. 코인은 도박이야. 라는 말을 반복한다고 칩시다. 당신은 속으로 나는 저렇게 생각 안 해. 나는 부자가 될 거야. 그냥 친구니까 들어주는 거지. 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방어하고 있다고 믿을 겁니다. 천만에요. 그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당신이 그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그 순간 당신의 뇌에 있는 거울 뉴런은 친구의 표정, 말투, 억양 그리고 그 말 속에 담긴 패배주의적 알고리즘을 맹렬하게 복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친구의 실패 경험을 마치 나의 실패 경험인 것처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버립니다. 당신의 뇌RAS가 아무리 성공을 검색하려 해도 거울 뉴런이 옆에서 계속 실패와 불평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덮어쓰기 오버라이팅 하는 겁니다. 바이러스 먹은 컴퓨터로 고사양 게임을 돌리려는 것과 같습니다. 절대 돌아갈 리가 없죠. 둘째,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뇌가 쪼그라든다. 물리적 뇌 손상. 단순히 기분이 나빠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뇌세포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사람의 불평을 하루 30분 이상 듣는 것만으로도 청자의 뇌에서 해마 히포캠퍼스 부위가 손상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해마가 어디입니까? 기억과 학습, 그리고 문제 해결을 담당하는 지능의 핵심 사령부입니다. 치매 환자들의 뇌에서 가장 먼저 망가지는 곳이기도 하죠. 즉, 가난한 마인드를 가진 친구의 넋두리를 들어주는 행위는 당신이 멍청해지는 주사를 스스로에게 매일 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옆 사람이 화를 내거나 우울해하면 거울 뉴런 때문에 당신의 뇌도 똑같이 위기 상황이라고 오판하고 코르티솔을 뿜어냅니다. 이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되면 해마의 신경세포를 공격해 죽여버립니다. 이것을 간접 흡연에 비유해 볼까요? 당신이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흡연자들 사이에 껴있으면 당신의 폐는 썩어 들어갑니다. 부정적인 말도 똑같습니다. 당신이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말을 듣는 것만으로 당신의 뇌는 썩어 들어갑니다. 부자들이 왜 냉정해 보일 정도로 인간관계를 가려서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성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뇌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중인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해마와 전전두엽이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야만 거친 비즈니스 정글에서 살아남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뇌에 쓰레기 데이터를 주입하는 사람을 자신의 반경베개만에 들이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뇌과학적 정당방위입니다. 셋째, 시냅스 가지치기와 당신의 무의식. 뇌과학에는 시냅스 가지치기 시냅틱 프루닝이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뇌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자주 쓰는 신경회로는 고속도로처럼 넓히고 안 쓰는 회로는 가차없이 잘라버립니다. 만약 당신이 경제 위기다, 돈 벌기 힘들다라는 말을 하는 친구들과 어울리면 당신의 뇌는 위기와 가난에 관련된 시냅스를 굵게 만듭니다. 반면 도전하자, 기회는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냅스는 사용 빈도가 낮으니 잘라버립니다. 나중에는 정말 좋은 투자 기회가 와도 당신의 뇌에는 그걸 인식할 회로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눈앞에 돈이 굴러다녀도 저건 사기야라고 자동 반사적으로 생각하게 되죠. 친구들이 당신의 뇌 지도를 가난한 모양으로 조각해버린 겁니다. 넷째, 당신이 가난한 그룹을 떠나지 못하는 진화적 이유 구조대원의 딜레마. 여기서 많은 분이 의문을 가집니다. 나도 그 친구들이 부정적인 거 안다. 하지만 의리 때문에 혹은 내가 그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인연을 끊기가 너무 어렵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의리가 아니라 공포이자 오만입니다. 우선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 못 끊는 게 아닙니다. 진화심리학적 본능 때문입니다. 원시 시대에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맹수에게 잡아먹히거나 굶어 죽으니까요. 그래서 인간의 뇌는 동족 컨포머티 본능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들과 다르게 행동하거나 무리에서 이탈하려 할 때 뇌의 편도체는 극심한 공포와 불안 신호를 보냅니다. 친구들이 다 욜로와 이오에로를 외치며 명품을 사고 술을 마실 때 혼자 돈을 아끼고 투자를 공부하는 건 뇌 입장에서 왕따 당해서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공포스러운 상황인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원시 시대에는 다수와 섞여야 생존했지만 자본주의 시대에는 다수와 섞이면 평범한 가난에 갇힙니다. 통계적으로 부자는 언제나 소수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본능적인 소속감을 거스르고 기꺼이 왕따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내가 성공해서 이 친구들을 이끌어줘야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구조대원의 딜레마라고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빠진 사람이 살려고 발버둥 치며 구조대원을 잡고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둘 다 죽습니다. 크랩 멘탈러티가 바로 이것입니다. 양동이 안에 개들을 넣어두면 한 마리가 밖으로 나가려 할 때 다른 개들이 그 녀석의 다리를 잡고 필사적으로 끌어내립니다. 야, 어디가? 위험해. 그냥 우리랑 같이 여기 있자. 내가 거기 가서 잘 될 것 같아? 당신 주변의 가난한 친구들은 악의가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변하는 게 두려운 겁니다. 당신이 그들의 수준을 넘어서는 순간
자신의 초라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발목을 잡고 술이나 한잔하자며 끌어내리는 겁니다. 이 본능의 족쇄를 끊어내지 못하면 당신은 평생 그 양동이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며 서서히 죽어가게 될 겁니다. 자신이 구조될 능력이 없을 때는 누구도 구할 수 없습니다. 먼저 탈출하십시오. 5째, 부자들은 고독을 전략적으로 사용한다. DMN의 비밀. 그렇다면 주변을 다 손절하면 외톨이가 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맞습니다. 외톨이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고독의 시간이야말로 부의 추월차선에 진입하는 유일한 입장권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우리는 지루함을 견디는 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들은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DMN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혼자가 됩니다. 빌 게이츠는 1년에 2번 아무도 없는 별장에 들어가 일주일간 책만 읽고 생각하는 생각 주간 싱크 위크를 갖습니다. 일론 머스크, 스티브 잡스, 모든 혁신가는 대중의 소음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시간에 몰입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고독은 뇌의 클린룸 상태입니다. 반도체를 만들 때 먼지 한 톨도 허용하지 않는 것처럼 타인의 거울 유령 간섭 없이 오직 자신의 목표 RAS와 지식, 경험만을 연결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폭발시키는 시간이죠. 많은 사람이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이라 부르며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켜고 친구에게 연락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그 시간을 고독이라 부르며 즐깁니다. 친구들과 술 마시며 떠드는 시간이 즐거움 도파민이라면 혼자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시간은 성장 세로토닌입니다. 지금 당신이 외롭다면 슬퍼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뇌가 드디어 타인의 간섭 없이 온전히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청신호니까요. 번데기가 나비가 되려면 고치 속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고치를 찢고 나오면 날개가 덜 자라 추락할 뿐입니다. 6째, 만날 사람이 없다면 죽은 사람을 만나라. 가상 멘토링. 제 주변엔 부자가 없는데요. 지방에 살아서 만날 사람이 없어요. 그럼 평생 혼자 살까요? 천만에요. 21세기는 역사상 가장 완벽하게 거울 뉴런을 해킹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바로 책과 미디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상상과 현실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거울 뉴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워런 버핏과 직접 밥을 먹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워런 버핏의 책을 읽고 그의 인터뷰 영상을 하루 종일 보고 이어폰으로 그의 목소리를 계속 들으면 당신의 뇌는 지금 워런 버핏과 함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뇌는 워런 버핏의 사고방식, 말투, 투자 판단력을 복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상 멘토링의 뇌과학적 원리입니다. 저도 제 주변의 부정적인 친구들을 정리했을 때 처음엔 미칠 듯이 외로웠습니다. 주말에 연락할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빈자리를 책 속의 위인들과 유튜브에 성공한 사업가들로 채웠습니다. 밥 먹을 때도 그들의 영상을 틀어놓고 이동할 때도 그들의 오디오북을 들었습니다. 제 뇌를 그들의 주파수에 강제로 동기화시킨 겁니다.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예전의 나라면 짜증나. 술이나 마시자라고 반응했을 텐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이건 기회야. 일론 머스크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라는 생각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제 뇌의 가난한 회로가 멘토들의 부자 회로로 덮어 씌워진 오버리턴 겁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 뇌가 바뀌었구나. 당신이 사는 곳이 반지하 단칸방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주변에 알코올 중독자들만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뇌가 일론 머스크와 접속해 있다면 당신의 거울 뉴런은 이미 우주를 날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물리적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뇌를 누구와 연결할지는 100% 당신의 선택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장 많이 만나는 5명의 평균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과학입니다. 짐 론집란의 말처럼 당신의 수입, 옷 입는 스타일, 말투, 심지어 몸무게까지도 친구들의 평균을 따라갑니다.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을 둘러싼 사람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충전해주는 배터리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바이러스입니까?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단을 미루는 하루하루가 당신의 뇌를 썩게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 만날 때마다 과거 이야기를 하고 남 험담을 하고 술 먹고 신세 한탄만 하는 모임이 있다면 이번 주부터 당장 나가지 마십시오. 거창하게 우리 절교하자고 선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바쁘다고 핑계대고 빠지십시오. 서서히 멀어지십시오. 욕먹어도 괜찮습니다. 변했다는 소리를 듣는 것,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잘하고 있다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어차피 당신이 성공하면 그들은 다시 연락하게 되어 있고 당신이 실패하면 어차피 당신 곁을 떠날 사람들입니다. 그 대신 그 시간에 혼자 있으십시오. 지루함을 견디며 책을 읽고 운동하고 더리치랩의 영상을 정주행하십시오. 당신의 거울 뉴런을 성공이라는 깨끗한 데이터로만 가득 채우십시오. 처음엔 뇌가 저항할 겁니다. 외롭다고 불안하다고 다시 익숙한 친구들에게 돌아가자고 비명을 지를 겁니다. 하지만 그 고독의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친구들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 수준으로 성장해 있을 겁니다. 대화의 주파수가 달라졌기 때문이죠. 그때 비로소 당신과 결이 맞는 새로운 사람들,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진짜 부자들이 당신의 자석 같은 뇌에 이끌려 곁으로 모여들게 될 겁니다. 인맥은 쫓아다니며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면 알아서 갈아 끼워지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뇌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당신의 결단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인간관계를 재설계하는 강력한 계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더리치랩은 언제나 당신의 뇌를 가장 부유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 곁에서 가장 좋은 자극을 주는 멘토가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불필요한 단톡방부터 나가십시오. 감사합니다.